요즘 유튜브를 보면 AI 시대를 대비해서 이런 제목의 유튜브 영상들이 아주 많아요. 또 AI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영상들도 아주 많죠. 좀 관심이 있어서 여러 영상들을 찾아보고 또 공부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또 김난도 교수님의 2025 트렌드 그 책을 읽어보면서도 이제 우리가 맞이해야 될 시대는 우리가 살았던 시대랑은 참 많이 다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김민석 PD의 유튜브를 보다가 제가 100% 공감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지식교육은 의미 없다. 머릿속에 지식을 아무리 넣어준다 한들 우리가 AI를 따라갈 수 있겠느냐. AI가 1초에 한 번씩 진화하고 있는데 인간이 AI를 따라갈 수 있다고 난 생각하지 않는다. 심지어 지금 AI를 통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 쏠쏠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유튜브도 있습니다. 물론 자, 이 시대의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애티튜드가 좋은 아이들이 살아남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애티튜드가 좋아야 되고 기다릴 줄 아는 아이들이 살아남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애티튜드를 길러줬습니까? 이 나라에서 인성교육이 사라진 지는 너무 오래됐습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건 뭔가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을 때 길러지는 겁니다. 예의 바름 이것도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길러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애티튜드를 기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또 단순히 애티튜드가 이게 아니라 당당함, 어디에서도 꿀리지 않는 담대함, 자신감,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감 이런 감정을 느끼는 아이들에게서 품어나오는 그 태도도 일종의 애티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건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아이들만의 문제입니까? 아니, 부모들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채근하고 재촉하는 겁니다. 아이가 좀 회복할 시간을 기다려 주십시오 해도 그걸 기다릴 수 있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기다림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자, 부모가 당당함이 없고 부모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잔뜩 있고 부모 자신도 자신감이 없는데 아이에게 당당함과 자신감을 가르치실 수 있습니까? 배려라는 걸 하지 않고 양보라는 걸 하지 않고 부모들도 인간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이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그런 걸 가르칠 수 있습니까? 자, AI 시대에 살아남는 인재들 없을 듯하지만 있을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 만나는 청소년 아이들이 너무 놀라워서 제가 책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켄 윌버의 무경계라는 책입니다. 이 켄 윌버는 23세 때 이 무경계라는 책을 썼죠. 부제를 보면 나는 누구인가에 관한 동서고금의 통합적 접근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나는 누구인가에 관한 질문을 이 책에서 하고 있죠. 나와 너 사이에도 경계가 없고 내가 너고 네가 나고 결국 이 세상이 나고 내가 이 세상이고 저하고 지금 코칭받고 있는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무경계를 읽었습니다. 바로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오후 1시부터 이 친구랑 줌으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전 이 친구 때문에 너무나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무경계를 읽혔는데 이 친구가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니? 끄떡끄떡 이해할 수 있대요. 근데 이거 자기 이미 알았던 내용이래요. 언제 알았니? 초등학교 3학년 때. 세상과 내가 경계 없음을. 지금 이 아이가 빠져서 읽고 있는 책은 The History of Philosophy, 철학의 역사를 읽고 있고 지금 니체까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자퇴 중입니다. 집에서 혼자 홈스쿨링 하고 있죠. 이렇게 무수히 많은 철학책을 읽어내면서 자기 꿈을 확고하게 나는 이쪽 공부를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AI 시대에 이런 친구 살아남습니다. 제 사무실에 오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여학생에게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왜 학교가 가기 싫으니? 여기에서 이 친구가 한 말, 첫 번째, 학교에서 배울 게 없어요. 왜 배울 게 없니?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이 이미 선행으로 다 배운 거기 때문이에요. 신선한 게 없어요. 두 번째, 학교는 공평하지 않아요. 전 이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왜 공평하지 않아? 아니, 선생님 공정하지 않아요. 학교는 공부 못하는 아이들, 존재감 없는 아이들, 뒤에 가방만 들고 와 있는 아이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학교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갈 수 없습니다. 또 학교 가기 싫은 이유가 뭐니? 담임선생님은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학과목 선생님들 중에서 공부를 안 하면 사람 취급 안 하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전 이런 학교 다니기 싫어요. 아, 그렇구나. 또 학교 가기 싫은 이유가 있니? 친구들이요. 친구들은 무리가 만들어지면 자기들끼리의 모임이 만들어지면 중3까지 그 모둠에
때문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저는 수행평가를 몰라서 아이들에게 수행평가를 물어보고 싶어도 수행평가를 물어볼 친구가 없어요. 수행평가를 물어보면 친절하게 대답해주는 친구가 없어요. 친구들은 다 사악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 이 아이 말에 공감합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학교를 다니는 동안 어려웠을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이 우울하니? 아니요. 우울 견딜 수 있을 만큼 우울했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슬프니? 슬픔도 슬플 수 있을 만큼만 슬펐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자, 이 아이가 평범한 아이로 보이십니까? 전 결코 평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넌 미래에 뭐 하고 싶니? 저는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새끼 밥 벌어먹고 그 좋아하는 일을 즐겁고 열정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미술을 잘하는 아이인데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인데 그림 그리면서 살아도 좋겠네. 그림은 취미로 할 거예요. 그림이 밥 벌어먹는 수단이 되어버리고 나면 내가 그리고 싶지 않은 그림도 그려야 되잖아요. 자, 어떻습니까? 이런 아이들은 자기를 고민하는 아이들입니다. 소위 철학을 하는 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들이 자퇴를 했는데 제 사무실에 와서 저에게 하는 말은 단순히 우울합니다. 죽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겉을 낳지 속을 낳은 건 아니라는 옛말은 딱 맞습니다. 아이들 속은 다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학은 누가 먼저 시작해야 될까요? 사실은 부모가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부모가 먼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나 이 문제가 사실은 교육정책과 부딪히는 문제이고 조심해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이 문제를 거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교육이 간다라고 그러면 AI 시대에 대한민국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노력만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겠죠. 여전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부모들이 먼저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여전히 대학, 부모들이 여전히 고소득, 고연봉, 부모들이 여전히 스카이 이러고 있는 한은 이 아이들을 구할 수 없고 AI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그 시대 이렇게 공부시켜놓은 수억 원을 들여서 공부시켜놓은 아이들이 어디 갈 데도 없고 이 아이들이 절망스러워서 골방으로 들어가 앉는다고 해도 부모님들은 결코 이 아이들을 막으실 수 없을 겁니다. 시작은 근본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근본부터 달라져야 되는데 교육부가 움직일 수 없다면 근본부터 달라져야 되는데 학교가 움직일 수 없다면 누가 움직여야 될까요? 또다시 무거운 질문을 드립니다. 네, 부모님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부모님 움직이시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 아이들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부해서 서울대 보낸 내 아이들이 이 사회에서 도태되는 것도 여러분들은 막으실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맞이해야 되는 참담한 미래입니다.